안녕하십니까. 2주가 지나고 다시 이렇게 토론 영상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해야 하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 가나선 강의를 2번 하다가 2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복습하는 느낌의 내용도 있고, 큰 내용은, 오늘 할 내용은 가나선이라는 것, 그리고 과연 이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화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두를 들 때 이 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삼요가 무엇인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해서, 이 가나선, 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상태는 그냥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더 보탤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큰 스님들이나 아니면 부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을 혹시라도 찾으라면, 제가 이제 느끼기론, 저는 침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침묵이란 말을 좋아하고, 그대로라는 말,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정도 말이면은, 불교를 표현함에 있어서, 저는 모자란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이 뭘까? 지금 내가 사는 게 다 완전하다고 하고, 아까 지금 스님이 침묵이라고 하고, 그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고뇌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그렇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제가 이거다라고 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의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말을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한번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나는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내가 움직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대로라는 표현도 뭐냐면, 내가 삶을 살 때 그냥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던 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생활도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주변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기만 해도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말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는 해보면 분명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집에서 시간을 딱 두시고 책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냈을 때 과연 내가 어떨까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저는 그런 게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 가나선의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벽암록에 나와 있는 글을 인용을 이제 읽어드리면, 한 기연, 아니면 한 경계, 한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생사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두를 접할 때 한 기원, 무슨 어떠한 기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한 경계에 딱 다다라서 깨달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제 생각에 깨닫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공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선은 실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이 예를 들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좋고 뭐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과연 저는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완전히 이해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는데 우리가 그냥 잠을 자는 것이지 잠을 자야지 내가 내일 뭐 더 잘 움직일 수 있고 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행을 해서 뭐 이만큼이 얻어진다 이런 자꾸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나간다라는 의미가 저는 더 바람직한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너무 알려고 계속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조금은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없이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짓는 거를 이렇게 경책하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나손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글은 서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총님의 오래 살면서 많은 선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다. 다만 한마디 말 끝에 바로 깨닫고 겉돌지 않는 게 귀할 뿐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터럭만큼의 간격도 용납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바로라 말해도 이것은 이미 헛돌아 버린 것이며 마지못해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은 벌써 어긋나 버린 것이다. 하물며 자질구레한 것을 이리저리 끌어 붙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먹이며 이치가 어떻고 일이 어떻다고 떠벌려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한다라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수행을 했다라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각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출가한 스님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또 오래 출가한 분들을 또 너무 존경하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존경을 하고 조금 했다고 해서 덜 존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훌륭한 분이면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로 만들고 실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도 끝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행은 내 몸을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자꾸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고 수행을 접근하시면
보다 더 쉽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두라는 의미가 이 말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이전의 소식을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화두라는 것, 또 스스로에게 의문을 많이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나 이런 책 같은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부처님 하면 이제 삼은유관상이 나옵니다.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 과연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병이 들고, 왜 나이가 먹고, 왜 죽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이 의문을 그냥 화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살다 보면 이런 화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으로, 밖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스스로가 말하고 싸우는 것보다 스스로 내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는 것은 이게 수행이나 화두, 이 정진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밖으로 터뜨리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외부에서 내부로, 계속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내가, 내 모습이, 그리고 평소에 몰랐던 내 모습을 자꾸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라는 것, 이 언어 이전 소식,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 이전에, 아니면 나의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화두라는 말이 뭐 공안이라고도 하고 보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진을 할 때 이제 화두를 하나씩 이렇게 정합니다. 대체적으로 요새는 뭐 이목구 화두나 무자 화두, 이런 화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선종 역사를 보면 1700공안이라고 해서 이제 뭐 부처님도 계시지만 여러 선사 스님들이 그런 기원이나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700공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안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 다른 경계가 왔을 때 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나 공안을 이제 처음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들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먹고 라고 할 때 이게 의문을, 그리고 의문이 길어지게 계속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문이 지속되게, 의심이 지속될 수 있게 이것이 무엇인가 라든가,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의문이 잘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붙입니다. 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뭐 이것이 무엇이다 라든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무엇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화가 확 났을 때 이렇게 화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서 이 의문을 계속 연결하고 이 의문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가나선의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의심이 굳이 길어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일하고만 해도 그냥 이렇게 의심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믿으시고,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마음이 이 간절히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뒤로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화두를 참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참구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하고도 잘 맞는, 그런 일이고,
아주 강하게 몰입을 한다라는 표현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철저하게 살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 그리고 가나손이라는 것, 그리고 화두를 약간 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가나손에는 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봉원묘 스님이라는 스님의 이 선요라는 책을 보면 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삼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신심, 대신심이고, 두 번째가 대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대의심입니다. 예. 화두는 이 의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치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에 나온 대신심입니다. 이 신심이라는 부분이 믿는 마음입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믿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참 이 완전하게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이 배워온 교육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완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가지 법문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완전하게 믿으면 예, 모든 게 다 하나로 그냥 꿰뚫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들이 아까 처음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라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참 그 믿음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닦을 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닦아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는 자연히 마당을 쓸 이유도 없고, 마당을 쓸기 이전에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부분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면 씨앗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꽃이 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더럽다고 말할 것도 없고 크다고 말할 것도 없고 적다고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속에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대신심이라는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분심하고 이제 대의심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심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원한을 강하게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이 가나손에서는 이런 힘도 공부하는 방향으로 써먹으라는 표현에서 이 분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분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특히나 사람들 간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신 보살님하고 저하고 정말 아주 강한 원한이 있는 관계다라고 했을 때, 이 원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진짜 계속 그 싫어하는 감정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분한 마음을 공부에 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님들, 이제 조실 스님 아니면 은사 스님 같은 분들이 때리기도 하고 막 무시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하게 무시도 하고 과하게 막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네 공부하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 싫어하는 마음을 막 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표현에서 이런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아주 분한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잠도 안 오고 며칠 동안 이 분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그런 걸 느껴보실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슴에 사무치게 이 화두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이 도반 스님들하고도 약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 비슷한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분한 마음에 이 공부가 더 진짜 막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잘 이렇게 써서 공부를 하라라는 표현이 이 대분심에 관한 겁니다. 이 분심이 강하면 아까 이 대신심과 마찬가지로 이 분심으로 인해서도 내가 한 방에 이 일을 해결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대의심 같은 경우는 의심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로 끊임없이 계속 뭉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뭉쳤을 때 이 의심이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 내 몸과 같이 그냥 이 의심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살면서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의심이라는 부분. 내가 타인을 의심할 때, 아니면 나 말고 타인을 의심할 때 이 의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살아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사무침이라는 그런 말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진짜 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화두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 이 화두를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게, 진짜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예, 계속 그걸 붙잡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떠한 기연이 닿으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관화선에서 말하는 대의심이고, 관화선에서 말하는 수행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심이라는 부분이 화두에 조그만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의심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크게 의심을 했을 때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서 이 화두가 타파가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두라는 의심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이 화두를 말을 할 때 이제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화선 수행 방법은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가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뭐를 의심하라고 하는지조차도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라고 하면 그냥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던가, 아니면 연부라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의심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이 의심이 없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의심이 없어지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되, 제가 초반에 말한 것과 같이 너무 처음에 잘 안 돼도 너무 오랜 시간을 지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도 내가 더 이 힘을 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도 않는데 많은 시간을 앉으면 그냥 멍하게 앉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망상하면서 멍하게 시간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앉아있을 수는 있는데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수행을 하면 또 몸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아니면 수행, 아니면 내 몸, 이런 게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수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고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 수행을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저는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한다고 해도 나는 오히려 역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손해보는 느낌이 내가 수행자의 느낌이고 보살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